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지문은 선택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보는 흥미로운 글입니다. 보통 선택지가 많으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 글은 그 반대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문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글은 먼저 초콜릿 가게나 여행지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선택지가 많을 때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진 뒤 그 원인을 분석하죠. 마지막으로 이 현상에 선택의 폭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며 마무리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문장이 꽤 길지만 뼈대를 먼저 찾아볼까요? 주어는 shoppers, 쇼핑객들이고 동사는 저 뒤에 있는 are, 이 동사입니다. Shoppers are more likely to walk away. 쇼핑객들이 그냥 가버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긴 부분은 뭘까요? Confronted with the choice. 이 표현은 앞에 있는 shoppers, 이 단어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쇼핑객들이 선택에 직면하게 된 것이니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 confronted, 이 단어가 쓰였죠. 30가지 초콜릿 선택지에 직면한 쇼핑객들이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두 상황을 비교하고 있어요. 30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와 compared with, 뭐와 비교해서요? 단 6가지 선택지가 제시될 때를 비교하는 거죠. 놀랍게도 선택지가 훨씬 많을 때 오히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가버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선택의 역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시죠. 다음 두 문장은 아주 간단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만약 직원들에게 파리 무료 여행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행복해하죠. 여기서 are given a free trip, 이 표현은 직원들이 여행을 받았다는 수동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와이 무료 여행을 줘도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만약 그들에게 두 목적지 사이에 선택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less happy, 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붙은 no matter what they choose,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파리를 고르든 하와이를 고르든 선택이라는 행위 자체가 행복을 감소시킨 거죠. 자, 이제 글의 흐름이 바뀝니다. 필자는 질문을 던져요. Why my choice be so disruptive? 왜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disruptive, 이 단어는 무언가를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뜻이죠. 이 질문을 통해 이제부터 그 원인을 깊이 파고들겠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선택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첫째, to make comparison, 비교를 하도록 만들고, 둘째, acknowledge relative disadvantages, 상대적인 단점들을 인정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원인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the reason is that, 구조인데요. 여기서 that,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 전체를 묶어서 앞에 있는 주어 the reason, 이 표현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죠. 앞서 말한 비교와 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어집니다. 파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바다가 없다고 불평하고 하와이를 선택한 사람들은 박물관이 없다고 후회하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those who인데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내가 포기한 것의 장점, 즉 내 선택의 단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전문가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러한 현상을 더 티러니 오브 초이스, 즉 선택의 폭정이라고 부릅니다. 티러니, 이 단어는 폭군, 독재 같은 무서운 단어죠.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선택이 자유를 주기보다는 rather than providing freedom, 실제로는 우리의 의사결정을 constrains, 제약하고 억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주장을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그는 더 넓은 선택권이 불행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make the wrong decision,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걱정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모든 비교를 다 처리하려 애쓰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선택의 과정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겁니다.
앞선 문장의 내용은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보트 A and B. 이 구문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첫째로 잘못된 선택을 할까 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감을 높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동시에 커지는 거죠. 여기서 expectations that 구조도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명사 뒤에 that 이 단어가 오고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면 이 that절은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동격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 기대감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글의 결론이죠. Having made the choice. 이 부분은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주절의 start. 이 동사보다 선택을 한 것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걸 나타내요. 즉,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우리는 후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후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쉼표 뒤에 wondering. 이 단어가 나오죠? 후회하면서 동시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Whether it was the right one.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아닌지를요. 이렇게 선택의 과정은 결정이 끝난 후에도 후회와 의심이라는 짐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지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비교하게 되고 선택하지 않은 것의 단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렵게 만들고 동시에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스트레스와 불행, 그리고 선택 후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이 말하는 선택의 폭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지문처럼 현상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글을 읽을 때는 각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선택의 폭정이라는 개념과 여러 문법 포인트들을 잘 복습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